지금 시각이 밤 9시를 지나고 있습니다. 예, 오늘은 월요일입니다. 주말에 푹 쉬고 월요일이라서 신나게 일하고 업무 마무리하고 영상 찍습니다. 화이팅 할까요? 네, 부동산 급매물이 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그 중고차 파는 데 가봤더니 벤틀리 2016년식이 1억 원에 나왔더라고요. 색깔도 참 곱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돈이 막히게 되면 가장 환가하기 쉬운 자동차부터 팔게 되고 이제 그 다음은 부동산 차례가 될 겁니다. 예,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락장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건데요. 오늘은 부동산 급매물 샀다가 소송 당한다라는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는데요. 실제로 종종 일어나는 소송입니다. 어떤 판사님도 집 사셨다가 소송 피고가 되기도 했는데요. 자, 어떤 소송이냐 하면요. 바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입니다. 예, 이게 뭐냐면 사회행위, 그러니까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. 채무자가 집행을 피하려고 집을 팔아버리는 행위를 돈 받을 자, 채권자가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겁니다. 법조문 민법 제406조인데요.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한다. 즉 채권자가 집행 못하게 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, 즉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매매를 취소하고 다시 채무자 앞으로 재산을 돌려놔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, 부동산 매수인이죠. 전득한 자, 매수인으로부터 또 산 사람입니다. 이런 사람의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즉 사행위 취소를 못한다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소송이 걸리면요, 부동산을 산 사람이 사행인 줄 몰랐다라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. 자,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인데요.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의 속사정까지 알아야 되냐? 모르죠. 말 안 해주면 모르는 거죠. 근데 나는 몰랐다라고 해도 그건 내 마음속이니까 판사님이 볼 때 아, 저 사람 진짜 몰랐겠구나 라고 보이려면 정황상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여야 합니다. 그러면 소송을 당하시더라도 이길 수가 있죠. 금매는 잔금 치는 기간이 계약일과 매우 근접하고요. 또 잔금을 받지 않고 부동산 등기를 이전해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의심을 살만한데요. 법원이 비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? 예, 저희가 다룬 사건을 분석해 보면요, 이런 경우가 사행에 해당합니다. 첫 번째, 매도인과 매수인이 친인척 관계라든지 특수 관계인 경우입니다. 두 번째,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를 한 경우입니다. 세 번째, 부동산 대금을 치렀다고는 하는데 은행 내역을 딱 보면요, 확인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.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모르는 매도인을 만나서 부동산을 사들였고 대금까지 문제없이 치른 증거가 남아있다면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네, 그런데 말입니다.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부동산 중개입도 있고 잔금 친 내역도 있는데 사행위로 인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. 예, 재판하는 중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요, 중개사가 자기가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동산을 사게 했고요. 잔금 친 내역이 있긴 있는데 잔금 치르는 시기에 큰 돈이 매수인의 계좌로 딱 입금이 됐고요. 그리고 산지 얼마 안 됐어. 별 차익도 안 남기고 또 중개사 지인에게 매도되었습니다. 여러분, 법원에 소송 걸면요, 막강한 파워를 하나 행사할 수 있는데요. 바로 법원을 통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증거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. 남의 계좌를 열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사행위 취소가 주로 아는 사람들끼리 매매하거나 또는 중개사가 없거나 또는 잔금 친 내역이 없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수법이 진화한 겁니다. 이런 경우도 사건을 잘 파헤치는 저희 같은 변호사들을 만나면 사행위 취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. 네, 여러분이 꼼수를 부리는 매수가 아니다라고 하면
금매를 사시더라도 소송에서 질 염려는 없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사건을 좀 더 풀어보면요. 그 가정주부가 아마도 알바식으로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라고 하니까 몇백만 원 벌 생각에 매수인이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중개사가 시키는 사람한테 이제 팔아버린 건데요. 소송이 이 아줌마한테 들어온 겁니다. 너 사회인 거 알았지? 라는 건데 아까 잔금 친 게 또 희한했죠.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게 매도인 측 계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게 포착이 됐습니다. 어차피 매도인은 지금 신불이에요. 건드려도 돈이 안 나오죠. 그러니까 매수인은 이 아줌마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한 건데요. 결국은 이 아주머니가 부동산 시가를 돈으로 내뱉게 됐습니다. 왜 그런 거 하니까 부동산이 이래저래 팔려서 최종 보유하신 분은 사행인 거를 모르는 상황이 됐고요. 최초에 이상하게 산 이 아주머니는 사행인 걸 알고 있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서 가액 배상을 하라고 한 건데요. 가액 배상은 부동산이 팔리고 팔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버렸으니까 부동산 자체를 원상회복하라고는 하지 못하고 부동산 값을 내놔라. 그러니까 돈으로 배상하라라는 건데요.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명의만 빌려주고 몇백만 원을 취하려고 했다가 몇 억을 물어내게 된 거죠. 예,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판을 짠 건 좀 특수한 그런 경우인데요. 정상적인 매매라면 가격이 조금 다운돼 있다더라도 예, 금매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물론 매도인이 뭐 제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팔아야 되는데요. 뭐 이렇게 말을 했다면요. 아이고야 이거 사행에 내가 공범자 되는구나. 안 사야 되겠다.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. 예. 금매 샀을 때 예, 이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잘 대처하셔야 되겠습니다. 예, 이상 순수법이었습니다. 슬슬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